예,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서 이번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죠. 모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미국도 긴장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 브뤼셀 테러 직후 미국이 경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하던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2014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 격퇴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S는 줄곧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브뤼셀 테러 직후에 예방 차원에서 미국 내 주요 도시의 공항과 철도역에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지만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 버너디노에서 무슬림 부부의 총격 테러로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사태까지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뉴욕 경찰국은 공항과 지하철역, 주요 건물 주변에 테러 대응 요원을 추가로 배치했고 이곳 워싱턴 DC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늘렸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는 의심물 신고가 접수돼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보당국이 이번 브뤼셀 테러는 IS가 앞으로 저지를 테러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함께 브뤼셀 테러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미 하원 정보위원장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유럽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예, 미국이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서 이 경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IS를 격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IS 격퇴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got a lot of things on my plate. But my top priority is to defeat ISIL and to eliminate the scourge of this barbaric terrorism that's been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IS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몰아내는 동시에 IS를 격퇴할 때까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IS 격퇴를 위해 미국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S 격퇴전의 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전을 시작한 이후 줄곧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브뤼셀 테러 조사 등을 위해 벨기에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벨기에를 방문해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브뤼셀 테러가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이 테러 위협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해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공화당식 해법은 무모하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 금지, 고문 허용 등을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당국에 절대 신고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한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의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 미국에도 있다면서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겁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미국 내 반무슬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와 크루즈 두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To divide Europe. If Mr. Trump gets his way, it'll be like Christmas in the Kremlin. So when Republican candidates like Ted Cruz
call for treating American Muslims like criminals and for racially profiling predominantly Muslim neighborhoods. It's wrong, it's counterproductive, it's dangerous. 브뤼셀 테러, 나아가 미국 내 테러 대책이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민주당과 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가 하면 공화당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이 진흙탕 싸움을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트럼프와 2위 주자인 크루즈 의원이 상대방의 부인까지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낯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크루즈 의원의 한 지지단체가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을 선거 광고에 활용한 게 그 시작인데요. 과거 한 남성 잡지에 실린 멜라니아 트럼프의 세미 누드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과거 모델로 활약했었는데요. 선거 광고에는 사진과 함께 이런 퍼스트레이디를 원하지 않는다면 테드 크루즈를 지지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크루즈 의원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부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크루즈 의원 측이 자신의 아내를 선거판에 끌어들이자 측은 그 트럼프가 자신의 아내를 선거판에 끌어들이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트럼프 역시 크루즈 의원의 아내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자 크루즈 의원이 또다시 맞받았는데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은 자신의 캠프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만약 내 아내를 공격한다면 트럼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투구 양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대의원 확보 현황을 보면 트럼프가 739명, 크루즈 의원이 465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이제 500명만 더 확보하면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요건인 매직 넘버를 넘어서게 되고 크루즈로서는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좀 다뤄진다고 봐야겠죠? 네, 이곳 시간으로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의 성격상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북핵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다 추가 핵실험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핵안보 정상회의 공식 석상에서 다뤄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 기간에 열릴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우선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이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조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 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즉, 미중 정상이 북한의 이딴 도발에 어떤 공통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